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5강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너무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목을 보시면 34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유교 윤리 사상의 첫 번째 시간 중에 바로 유교 사상의 연원, 뿌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자의 제자격이 되는 맹자의 사상입니다. 지난 시간엔 공자를 공부했습니다. 공자하면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죠? 인, 예입니다. 그리고 인은 분별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묵자의 겸애라는 것과 아주 달라서 비교되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치 사상 중에 가장 근간으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정명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요거 떠오르면 공자의 정명사상 꼭 떠올려 주시고요. 플라톤의 사주덕과도 연결시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대동사회에 이르기까지 공자의 사상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공자의 사상은 이상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을 강조하는 철학이었는데요. 역시 그것을 이어받는 게 오늘 맹자의 철학입니다. 자, 출발하면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나이가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얼마 전에 종영된 이 정도전이란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보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젊은 시절 품에 딱 품고 있던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은 맹자입니다. 맹자의 맹자라는 책이에요. 순자는 순자, 장자는 장자. 이러면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근데 책 제목이 맹자입니다. 그러면 정도전이 이 맹자라는 책을 왜 품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맹자의 정치 사상을 통해서 좋은 국가란 무엇이고 좋은 정치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깊이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현실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맹자의 사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교훈점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오늘 맹자의 사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맹자의 성선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맹자는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착하게 태어난다.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선설의 근거, 그 다음 의를 중시했다. 그리고 정치사상으로는 왕도 정치와 민본주의에 기반을 둔 역성혁명 이론까지 역성혁명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 선생님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 정리 딱 할 때 이런 키워드들 가로넣기에 딱딱 넣을 수 있을 만큼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 있을 거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지려시 밟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맹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맹자 하면은 372년부터 289년이다 라고 하면요. 이 자료는 제가 다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 잘 다운받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오려서 교재에 이렇게 탁 붙여서 일책 단권화를 하셔도 좋고요. 맹자가 저 살았던 시기가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는 공자의 춘추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춘추라는 책에 여시춘추라는 책도 있고요. 그 춘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라고 해서 춘추시대가 있었고 그 뒤의 시대가 전국책에 나오는 시기라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국시대라는 것은 춘추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맹자가 살았던 저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나라가 전쟁통에 빠져 있는 시기라고. 장평대학살이라는 이 정쟁 포로들을 40만 명을 생매장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피폐하죠. 그러한 삶에서 맹자가 과연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었을까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고요. 그게 바로 의라는 단어고요. 그게 바로 왕도 정치라는 것과 통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맹자하면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맹자의 맹모 삼천지교.
이 맹모 삼천지교는 정말 맹자의 교육열, 부모님의 교육열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올바름을 배우기 위해선 더 좋은 장소를 옮겨간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세상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윤리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맹모 단기, 아시죠? 맹자가 유학을 갔어요. 어머니가 보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와. 그랬더니 갔다가 엄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왔어요. 엄마한테 탈출해가지고 기숙사 학교 막 이런 데 보내는데 와가지고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들어오너라. 그러더니 뭐 떡을 썰었나요? 뭐 어떻게 했어요? 네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엄마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건 내가 지금 짜고 있던 이 3배 배틀의 가운데를 뚝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맹모단기라는 표현이에요. 공부는 정말 때가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저도 후회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재밌는 공부 조금만 더 해볼 걸 막. 대학교 때 더 공부할 걸 막 이런. 왜냐면 지금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때 더 했으면 더 많은 세상을 더 빠른 나이에 느낄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나이래. 열정을 공부에 쏟으면 좋을 나이랍니다. 그래서 맹모단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울면서 어머니의 이 맹자의 교육을 향한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낀 맹자가요, 다시 돌아가서 대학자가 됩니다. 대학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뭐가 되느냐? 대단한 학자로서의 논쟁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가가 되어가지고 왕들이 초대해가지고, 유명한 학자니까, 자, 어떻게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처럼만 안 하면 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독설가가 되는 거죠. 그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해왕이 맹자랑 대화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정치 사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에 힌트를 좀 얻으시라라는 거죠. 글이 쫙 있으면서 그 가운데 양해왕이라는 표현이나 끄트머리에 양해왕 편, 맹자의 양해왕 편 이렇게 나오면 맹자의 정치 사상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맹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맹자의 사상을 조금 더 접근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맹자의 사상을, 개념을 딱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맹자의 사상, 지난 시간 공자를 우리가 필기한 것처럼 맹자를 열심히 저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맹자의 사상입니다. 맹자, 이름은 맹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대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번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볼게요. 맹자는 뭘 중시 여겼냐? 의를 중시 여겼다. 맹자가 공자의 인이라는 것을 영향받은 건 맞아요. 인이라는 건 포용적인 사랑,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점에서 이 인이라는 것 말고 맹자가 더 중시 여긴 건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뭘까요? 옆에다 써보면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사회의 정의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관심 갖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는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를 삼았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개인이 타락됐기 때문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끌끌끌 혀를 차면서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저런 폐륜 범죄가 벌어지다니.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윤리를 너부터, 그리고 집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라로, 이렇게 얘기한 게 공자예요. 근데 맹자는 그걸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포용적인 사랑의 정신인 인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자의 사상과 거의 비슷해요, 맹자가. 근데 맹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혼란스러운 이 전국 시대에 개인의 도덕성의 타락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뮤지컬 그리고 영화화된 레미제라블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왜 나는 가난하지?
왜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맹자가 그거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 전국시대에. 그죠?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화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자본주의의 모습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 공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맹자가 의를 더 강조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험 문제에 라인홀트 니부어의 구조적인 문제를 삼는 윤리 문제와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존 롤즈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관심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꼭 맹자하면 이 단어들 또 이 문장들 잊지 마셔야 되겠는데요. 자,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야기 맹자입니다. 제가 이야기 동양 철학은 자료실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자료라고 해가지고 다 강의 노트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요것만 오려서 딱 교재 34페이지와 35페이지 사이에 붙여도 되겠고요. 보십시오.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항산이라는 말은요, 일정한 생업이라고 친절하게 써놨네요. 심지어 이건 국어 지문에서도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항심이라는 건 일정 불변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항산은 일정한 생업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제가 써드리면 항산은 일정한 생업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비용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항심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심,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런 표현을 하네요. 자,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그 때문에 항심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을 잘 구분해 보면 선비는 이 문장이에요.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군자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굶어 죽어 가더라도 도덕성을 놓치지 않는 고도의 인격 수양이 된 사람이 선비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선비가 그만큼 도덕성이라는 것을 경제라는 것보다 앞세워야 된다. 네 글자로 의, 주, 리, 종, 또 다른 말로는 견, 리, 사, 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만큼 선비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고도로 수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뒤에 문장을 보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냐?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최저 생계 유지비를 우리가 주지 못하면 도덕성, 항심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만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인격 수양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백성들이 불변하는 양심을 지닐 수 있도록 일정한 일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뭔가 최소 수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존 롤즈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내용, 아니면 라인홀트 니부어라고 하는 사상가의 구조적 문제를 삼는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생계형 범죄가 일어나는 걸 그 사람의 도덕성 문제로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맹자가 반문하는 거죠. 아니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꾸 범죄를 저지른 걸 그 사람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만큼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요 글입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나요? 그 당시에 구조적인 문제에 맹자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보다는 더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에 이 맹자가 꺼낸 카드는 바로 사회 구조적인 정의의 문제, 바로 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를 강조했던 게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관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의 중시 써놨고요. 두 번째는 2번입니다. 맹자의 성선설. 자,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맹자의 성선설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불인지시민이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불인은 뭐냐면 아니 불자에 요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인하면은 참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을 수 없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나온다. 그래서 불인인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의 예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뭐다라고 하고 있냐면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우물가의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가 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으니까 산책을 나갔는데 호숫가에 갓난쟁이 애기가 막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맑은 눈을 하면서. 요즘에 막 TV에 너무 귀여운 애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애기들이 막 기어가는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잘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곧 있다가 이제 빠지겠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아니죠. 마음이 철 내려간다. 어떻게 쟤 위험하다. 살려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용기의 문제인데 일단 마음은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근데 그건 선을 향해 있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성선설의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양지와 양능이에요. 양지와 양능이라는 건 뭐냐면 지는 알지자죠? 그러니까 양심할 때 양자인데요. 즉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양지와 양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양지와 양능이라는 것도 불인인지심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지와 양능이라는 건 이렇게 되죠.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것이 나중에 송나라와 명나라 때의 성리학과 양명학으로 계승이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맹자의 이러한 성선설에 기반을 해서 그건 성리학이나 양명학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명학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치양지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치양지라고 할 때 양지가 맹자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언급을 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네요. 사단과 사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맹자의 앞으로의 정치 사상에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단은요, 첫 번째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1번이겠고요. 2번은요, 수오지심. 3번은요, 사양지심.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엮어버리면 요게 사단이 되는데요. 마지막은요, 시비지심. 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보세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마음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건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측은지심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측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막 짝꿍이 감기 걸려서 컬럭컬럭 하고 있으면 보면서 측은하게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누구나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은 뭘 만들어요? 사덕 중에 인자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다가 불쌍해. 그러면 어떻게 좀 따뜻한 물이라도 떠다 주고 좀 괜찮아? 감기 빨리 나서 비타민 C도 좀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인자함이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측은지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수오지심은 의,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예, 그 다음에 지라는 덕을 만든다. 인의예지라는 덕이에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 인간이 태어나서 원래 갖고 태어나는 인의예지라는 사덕이 있는데요. 사람은 다 그래서 덕이 있는 거예요. 그 덕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노란 펜으로 도덕성이 되는 거죠. 도덕성인데요. 이 도덕성은 누가 줍니까? 누가 줘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성인데요. 우리가 천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하늘이 준 도덕성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아우, 너는 참 천성이 착하구나 라고 할 때 천성. 그래서 누가 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맹자는 우리가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성을 준 거야. 그 증거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인간이 태어날 때 네 가지의 도덕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게 인의예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인의예지 이렇게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인의예지라는 덕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단서, 실마리가 어딨냐면 불쌍한 걸 보면 측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제가 이거 자꾸 하면은 이거를 지금 EBS에서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선생님 하지 말아요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분필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옷에 이게 뭐가 있는지 지금 보이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그죠? 뻘럭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 분필이. 요 분필 알맹이가 뭐냐면 인이에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지, 의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쟤 뭔가 가지고 있네 라고 실마리,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걸 왜 또 이렇게 다 길게 설명하면서 강조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맹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맹자하면 측은지심. 그래서 저는 도덕성, 그 도덕성의 근간을 도덕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 중에. 그 중학교 도덕교과에서 나오는데요. 이 도덕적 감수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도덕적 감수성의 기반은 공감의 능력도 있고요. 그 공감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이 측은지심을 얘기하는 건데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뭐냐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정치도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측은지심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면 그게 왕도 정치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백성들이 되게 불쌍해. 아까 얘기한 대로 40만 명이 생매장당해서 죽었어. 그러면 장평 대학산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야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을까?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왕도 정치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정치를 해주면 된다라는 게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자를 얘기하면서도 기본을 얘기했고 공자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면 기본이 흔들리고 사람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질서가 무너진다. 요게 공자의 얘기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도 눈물 흘립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소똥 같은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거 막 떨어져. 본인이 죽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사람이 보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처럼 사람은 소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인도는 좀 다르지만. 근데 사람이 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면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놀아나진 않겠죠. 그게 바로 맹자의 왕도 정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것들을 한번 역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와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힌트가 어디 나올까요?
우산, 소자를 쓰는 그런 산이 있었다. 원래 아름다운 나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밤마다 돋아나는 싹을 소와 양이 다 먹어치웠어. 원래 숲으로 아주 우거진 그런 산이었는데요. 지금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뭘 비유할까요? 우산은 원래 아름다운 나무로 가득 차 있었어. 네? 성선설이지. 근데 이제 다 먹어치웠어. 그래가지고 민둥산이 됐어. 민둥산은 후천적으로 변했다. 변질됐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변질되어서 지금 악한 모습이지, 지금 민둥산처럼 사람들을 보면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맹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 그 착한 건 하늘이, 위대한 하늘이 그 증거 자료들을 줬고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시험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맹자가 얘기했던 이 성선설을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자입니다. 근데 고자는 맹자와 아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옆에 제가 간략하게 이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필기를 해두세요. 35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오케이. 자, 보세요. 고자가 말하였다. 본성은 갇힌 채 소용돌이 치고 있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오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온다. 사람의 본성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의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지금 카테고리가 뭐예요? 맹자의 성선설을 공부하면서 부연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시험거리가 이거라는 거죠. 자, 제가 요 공간에 간단하게 고자와 맹자의 논변을 통한 맹자의 성선설을 좀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맹자의 성선설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 고자 대결을 하는 거예요. 맹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선설, 고자는 성무선학설. 이 성무선학설은 뭐라고 하냐면 서양에서는 이제 백지설, 뭐 타블라라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 원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고자가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번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고자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뭐라 그랬어요? 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물입니다. 물. 근데 요게 빨간 펜으로, 자, 동쪽으로 터주냐 서쪽으로 터주냐, 물꼬죠. 물꼬. 그 물꼬를 어디로 터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요거를 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악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물꼬는 후천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후천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다. 뭐 태어날 때부터 동쪽, 서쪽 그게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무선학설입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받아치느냐? 자, 물을 아까 우산 얘기를 든 것처럼 손바닥으로 쳐서 그게 역행을 시켜봐라. 다시 아래로 흐르지 않냐? 떨어져서. 중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원래 자연스러운 본성 자체는 선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역행한다라는 표현은요, 뭘 하냐면 후천적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 아래로 흐르지 않냐. 이게 맹자가 이제 역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받아친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것도 1번이에요. 같이 받아친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논쟁을 펼쳐요. 두 번째, 고자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로 원문에는 이제 소쿠리라고 나오는데요. 바구니를 만드는 거.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지, 버드나무로 창을 만들지, 예를 들면 버드나무라는 재료로 사람을 해치는 창을 만들면 그것은 악으로 간 거죠. 버드나무로 사람들이 잘 유용하게 써서 생활에 혜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선으로 간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드나무 안에는 바구니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는 후천적으로 뭘 만들지는
후천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 사람의 본성이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 그랬더니 2번 맹자가 뭐라고 다시 받아치느냐? 아니야. 버드나무를 만들 수 있는 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건 버드나무 속에 휠 성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휠 성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그 가능성은 뭐죠? 사단과 사덕, 양지와 양능, 불인인지심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휘어지는 성질 자체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착하게 태어났고 그 가능성을 기반으로 만든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고자가 아니야. 사람은 이코르 동물과 같이 태어나 뭐라고 얘기해요? 동물과 같은 식욕과 성욕만 갖고 태어난다. 식욕과 뭐 색욕이라고 하는데요. 성욕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야, 너도 인간이면서 너 그런 얘기하고 싶냐? 너 동물과 똑같다고 하고 싶어? 동물과 똑같이 태어난다고? 아니야. 사람은 이코르 동물이 아니야. 그 근거가 뭐야? 하늘이 준 인간의 착한 단서, 그 성선설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지문을 통해서 맹자의 사고와 고자의 사고를 통해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맹자의 성선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 맹자 잠깐 보시고 나서 이제 맹자의 정치사상 가장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같이 음미해 주시는 시간을 갖자라고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자, 이야기 맹자 함께 보시죠. 양해왕이 맹자에게 말했다.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저희 나라를 이롭게 하실 방도가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높은 관리들은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내 몸만 이롭게 할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니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자, 양나라 해왕이요. 맹자와 대화하는 것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맹자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맹자의 대답은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맹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그의 정치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의 정치사상인데요. 자, 맹자가 정치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꺼내고 있는 말은 왕도정치입니다. 자, 맹자의 정치사상은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맞닿아 있는데요. 일단 요 얘기부터 해보죠. 맹자의 정치사상의 근간이 되는 게 사람들, 각자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백성들은요, 일단 혼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혼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선하게 태어난 건 맞지만 그 선한 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욕심, 그 다음에 두려움. 그래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다 그럴 겁니다. 맹자가 얘기한 대로 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용기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아, 내가 이거 했다가 괜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친구가 학교 폭력 당하는 거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괜히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시간 뺏기면
성적 안 좋아지고 그럼 나의 이익이 없는데? 이럴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맹자도 걱정을 합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문제다. 그러면 각자 백성의 삶에서 어떻게 극복하라라고 했냐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극복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욕심과 두려움이다라는 걸 걷어내고 욕심과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람이 요렇게 실천하면은 선해진 것을, 원래 선을 갖고 태어난 것을 잘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느냐. 자, 맹자의 첫 번째 얘기는 시비선악을 명확히 가려내라. 그 다음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라. 처음에 어려울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친구를 너 괴롭히니? 라고 한 번 얘기하는 거 매우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용기가 그 다음에 계속 생길 것이다. 의로인은 계속 쌓아. 의로운 일을.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느냐?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호연지기는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호연지기를 우리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크고 올곧은 기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크고 올곧은 기계. 옳은 일을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른 일을 그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크고 올곧은 기계를 얘기합니다. 젊은이요. 호연지기를 길러라라고 하죠. 길러냄. 요거 왜 중요하냐면 문제 풀 때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호연지기를 갖고 태어난다 이러면 안 돼요. 누구나 호연지기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누구나 선하게 태어나고 가능성은 있지만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옳은 일을 쌓아가면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되느냐? 완성체가 됩니다. 이상향, 대장, 대인.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죠. 한해 대장부 막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소인배가 반대겠고요. 그래서 대인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각자의 삶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2번으로 가가지고 그럼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 이제 맹자의 정치 사상의 핵심인 왕도 정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도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1번. 자, 중요합니다. 노란펜. 왕도 정치는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 뭐에 기반을 두라고 그랬어요? 측은 지심에 기반을 둔 정치. 불쌍히 백성들을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왕도 정치는 거기에서 끝나면 되느냐? 아닙니다. 교화가 필요해요. 백성들이 무지몽매하다면 이렇게 군자가 된 성인, 대장부, 대인들은 교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왕도 정치의 경제적인 근간이 있는데요. 그 경제적인 근간,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항산과 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정한 생업이 주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란 왕이 올바르게 따라야 될 그 길을 제시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맹자는 양해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과 의라는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인과 의라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이 되느냐? 자, 맹자가 강조하는 건 의가 이보다 앞서야 된다. 이는 이윤추구죠. 이익입니다. 의는 기본적인 사회의 정의로. 이게 되게 기본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많이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아마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질서에서 인간은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의 인간관이다라고 자본주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맹자의 경제관은요, 이를 앞세우지 말고 의를 앞세워라.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의주, 리종 혹은 결리사의라고 합니다. 의를 주인으로 앞세우고 이윤추구를 종으로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해라 라는 게 바로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3번은 왕도 정치에서 더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 모든 정치의 근간은 민본주의여야 된다. 근데 민본주의를 하지 못하는,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한 그런 임금은 민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역성,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서양의 저항권 사상처럼 근대사회나 등장한 이 사상이 맹자의 정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잔적에 불과한 임금들 얘기가 나와요. 뭐 걸왕, 뭐 주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임금들을 폭군들인데요. 그 임금들을 바로 탕왕과 무왕이 물리쳤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폭군으로서 점철되어 있는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라고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아니면 그냥 잔적한 사내에 불과한데, 도적에 불과한데 그 도적을 제거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정의에 벗어났다 라고 할 수 있느냐?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죠. 그래서 민본주의 역성혁명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드라마 정도전 얘기를 했고, 드라마 정도전에서 정도전이 품에 끼고 있던 그 책이 바로 맹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전반부 정도전이 세상을 향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항상 읽었던 책이 바로 맹자의 이런 사상이 있었다. 그 결과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 어찌 보면 고려라는 나라에겐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본인의 뜻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맹자의 이 사상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쭉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또 설명드린 거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 되니까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맹자는 군주들을 향해 민중을 위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백성이고, 가장 귀한 것이 백성이고 그 다음이 국가이며 군주, 임금은 가볍다. 이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민, 귀, 군, 경이라고 합니다. 백성은 가장 귀하고 군, 임금은 가볍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백성을 향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 말은 바로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가 치근한 정치이고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이다.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맹자의 민본주의 혁명 사상까지 연결이 됩니다. 민귀군경은 2011년에 교수신문이 희망사자성어로 발표하기도 해서 유명해졌었죠. 자, 그래서 맹자의 민귀군경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Q&A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Q&A를 보시면 맹자가 주장한 왕도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요. 불인인지심에서 비롯된다. 측은지심에서 비롯된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왕도 정치는 백성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사상에 기반을 두면서도 정치관을 아주 현실적으로 꺼냈던 이 맹자, 구조적인 문제를 꺼냈던 이 맹자의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것의 결론은 오히려 근본적인 인과 의에 다시 귀결되었습니다. 올바른 정치란 가장 인간다운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 배운 것들 그 아래 앤서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40페이지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다음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불인인지심 이런 거 힌트 되겠고, 그 다음에 백성의 고통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 그런 정치를 했던 것이다. 자, 뒤를 보세요. 남의 고통을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 측은지심.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 굴리듯 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올바른 정치로서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일 것이다. 자, 1번.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 자,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 정치죠, 당연히. 근데 민본주의를 못한, 왕도 정치를 못한 임금은 바꿀 수 있다. 민본주의 혁명 사상까지 갑니다. 근데요, 이거를 더 고급스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바꿀게요. 민본주의에 입각한이라고 하지 말고 정명 사상에 입각한 이래버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맹자는 공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공자의 정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이 똑바로 정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못한 임금은 바꿀 수 있다는 맹자의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는 정명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교묘하게 맹자의 왕도 정치는 공자의 정명 사상을 거부하고 이러면 틀려요. 이해하셨죠? 자, 2번.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는 성선설을 주장으로 하고 있다. 당연하죠. 군주의 폭정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민본주의 혁명사상. 존비 친소의 구별이 없는 사랑 안 되죠. 이건 공자의 영향을 받은 맹자 또한 구분이 있는 사랑을 인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4번은 누구냐? 자, 묵자가 공자나 맹자를 비판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구별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건 똑같이 사랑하는 거. 수양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것을 강조했다. 요거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3번 문제인데요. 자, 44페이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적자는 도둑적자고요. 잔자는 잔인할 잔자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도둑. 일개 도둑을 내가 사내라고 하는데 그런 사내를 배웠다. 주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왕과 걸왕이 폭군이었거든요. 역사상. 그래서 그 사내를 배웠다라고 했지 군주를 죽였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민본주의 역성혁명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걸왕과 주왕이라는 폭군은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를 수 없다. 탕왕과 무왕이 이 임금들을 물리쳤다라고 해서 그것을 잘못된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기억, 폭군은 백성에 의해 물러나게 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민본주의 역성혁명이론. 그 다음,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주는 군주답지 못하다. 당연하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순자고요. 사회 혼란의 원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제도에 있다. 이거는 도가, 특히나 노자 같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겠죠.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배운 거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맹자의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에 관심을 가졌다? 정답! 그렇죠. 이 의입니다. 의. 인보다 의를 더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불인인지심, 사단과 사덕, 양지와 양능 이런 것은 뭐를 설명하는 부연 설명들이죠? 그렇죠. 성선설을 설명하는 것이었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뭐뭐가 덕성의 상태로 주어져 있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천도, 즉 천성이다 라고 표현할 때 천도가 본성, 덕성으로 주어져 있다. 요 말. 그래서 하늘이 주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 혼란의 원인 욕심과 두려움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해결 방안은 호연지기를 길러 선의 확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왕도 정치, 그 다음에 좀 길게 들어가야 될 단어, 오늘의 핵심이었죠. 민본주의 혁명 사상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시간은 바로 맹자와 공자 하고는 같은 유교 사상가인데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냈던 순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순자가 육아계의 이다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 별명을 가졌을까요? 왜 그런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선생님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순자에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